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처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짓겠다. 서울시 주택 분야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봤더니 민간 재건축 재개발 헌집 헐고 새집 만드는 선순환 구조 복원하겠다. 전세시장 장기 전세 물량 늘리는 중산층을 커버하고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을 도입하겠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임대주택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월세를 지원하겠다. 공시가격 제조사 공시가격 재산 산정 근거 마련 공시가격 급등단지 우선 착수하겠고요. 주택정책 구서 개편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통합주지 상생주택은 TF 조직을 활용하겠다. 서울시 주택업무보고 지난 10년 규제이주 정책 고집 재건축 재개발 신규 공급 막았다. 장기전세 임대주택 상계축 공시가격 문제 곧 제조사 착수하겠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2일 주택 부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그야말로 부동산 선거였던 만큼 부동산 정책을 가장 먼저 챙긴 것이죠.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선순환 보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집을 새집으로 맞춰 바꿔주는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공급 신호를 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오 시장이 중앙정부의 공시가격 등 통계를 요청한 것이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조만간 서울시는 검증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날 오 시장은 주택도시계획 담당 부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택 관련 정책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재무국은 세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부분 따로 떼서 별도로 보고를 했고요.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일정은 원래 13일이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하루 당겨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에 대해 법규 절차적 자체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분리하고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방지 대책을 세심하게 고민하되 주택 공급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는 재건축이 집값을 단기적으로 자극할 수 있겠지만 공급 신호만 제대로 전달된다면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오 시장 측근은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규 주택이 부족한 데 있다며 헌집을 헐고 새집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시장에서 이 부분이 풀고자 한다고 말했어요.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로 5년간 18만 5천 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했고요. 이 중 구역지정 기준으로 완화해 재지정을 촉진하고 10만 가구를 짓게 됩니다. 이 계획이 걸림돌은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주거정비 지수제 등입니다. 해당 구역의 노후도 주민동의 등을 따져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넘겨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박원순 시장의 이를 도입 후 재개발 지역 신규 지정은 올스톱되어졌는데 시행정부는 이 기준으로 완화될 재개발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가 여전히 시장 권한만으로 한계가 있고 임기가 1년 남짓한 걸 고려하면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지구 단위 계획 일정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유력합니다. 재정비 결정 고시 등을 미루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양등포, 여의도 단지 내에 결정 고시를 해주지 않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공직 아파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원활히 돕는 시기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절차가 멈춰있던 구역에 대해 새로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부작용 등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대충 밑그림은 뭐 나왔습니다. 기존에 박원순이가 틀어막았던 것을 그냥 풀어주겠다는 거죠. 자기가 임기가 1년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을 풀어주겠다. 이게 뭐 답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경제신문인데 오세훈 빠른 주택공급 실행 계획 마련하라. 오세훈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이네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천 가구 공급하고요.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30에서 100%포인트 상향하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고요. 상생주택, 장기전세주택 7만 가구 공급하고요. 무화주택 500에서 3천 제곱미터 소형 재건축 사업을 3만 가구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피드 빠르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 값이 올 들어 1.27% 급등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신축 상승률을 앞질렀습니다. 중공 5년 이하는 0.70 올랐고요. 20년 초과 아파트는 1.27. 근데 20년 초과도 별로 30년은 넘어야 한 35년쯤 되어져야 뭐 재건축 재개발이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근데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20년 된 아파트가 1.27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한강변 50층 탄력 받을 거, 매물 사라진 성수 정비구역. 35층 룰에 10년째 지진 부지를 쓰는데 건축허가 때 1억이 바로 튈 것이다. 성수 전략지구 1, 2, 3, 4네요. 여기 50층 이상 한강 주방 끝내주게 보여주겠습니다. 이거 원래 오세훈 시장이 그전에 했었던 거 뭐 추가적으로 다시 뭐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선택한 강남 3구 마용성 집값 상승에 웃었다. 고위공직자 398명 재테크도 역시 부동산 강남 불패. 고위공직자 주택 전국 분포를 봤더니 서울 228, 경기도 120, 세종시 32, 부산시 13, 대전시 12개, 기타 62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이 45, 서초가 52, 송파가 26, 농작이 14, 마포구, 용산구, 뭐 송동구, 양천구, 영등포 7, 광진 7, 종로 8 이 정도면 되네요. 세종시 18구 수도권 러시, 서초 52채, 강남 45채 보유순, 금천 강북구는 한 채도 없고요. 용인 화성 아파트 보유한 대구 창조 경제식센터장 아현동 분양권 추가로 매입했다. 역시 강남 불패. 그냥 고위공직자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 세금 부담 OECD 3위. 정부는 툭하면 세금이 낮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선진국보다 높은 한국 재산세 법인세 부담률을 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올해 21년인데 20년이 통계가 아직 잘 안 잡혔나봐요. 2018년 기준 2019년까지 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봤더니 한국이 개인소득세는 5.4%, OECD가 8.3%, OECD가 더 높네요. 약 3% 더 높네요. 법인세는 한국이 3.8%, 그다음에 OECD가 3%니까 약 0.8% 더 높고요. 재산세는 OECD가 1.9%인데 한국이 3.3%. 한국이 더 높네요. 제가 미국이 워낙 높아가지고 제가 미국 것만 계속 때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높아서 그렇게 했더니 OECD 전체를 봤더니 재산세가 한국이 더 높다는 사실을 오늘은 또 처음 알게 되네요. 우리 제가 양도세만 하도 높은 줄 알았더니 재산세도 OECD 평균보다 더 높네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OECD가 더 높네요. 7.0%, 4.6%, 한국이 4.6%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부동산 세금 부담은 OECD 중에서 3위입니다. 영국이 4.4% 1위네요. 프랑스가 4.13, 2위고요. 한국이 4.05, 3위입니다. 미국이 3.97. 미국은 재산세는 엄청 높은데 양도세가 좀 낮고요. 일본이 2.59, 의외로 일본이 낮네요. 늘어나 한국 국민 부담률 OECD 평균. 국민 부담률은 전세 수익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것입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했는데 한국이 OECD보다 그래도 여전히 낮네요. 2015년에 OECD 33, 한국은 24. OECD 34, 2016년에 한국은 25, 2017년에 OECD 33.7, 한국은 거의 26이 다 되고요. 2018년에는 OECD가 33.9, 한국이 27.2, 2019년에는 OECD가 33.8, 한국이 27.7. 이제 한국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9만 명, 문정부도 4.2배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1주택자 봤더니 2016년 6만 9천 가구에서 2017년 오르고 2018년 12만 7천 가구, 2019년 오르고요. 2020년에 29만 1천 가구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은 2016년에 25%, 2017년에 26%, 2018년에 32%, 2019년에 37%, 2020년에 43.6%, 44%가 다 되네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중 공시가 구옥 초과 비율 서울은 2.3%, 2017년에 3.7%, 2018년에 5.5%, 2019년에 8.2%, 2020년 11.1%, 2021년에 16%.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인데 종부세 납부 기준은 13년째 그대로 있다. 그래서 중위 가격 이상 된 사람들은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된다. 종부세의 취지가 굉장히 부자들, 뭐 징벌적인 세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중위 가격에 대한 주택들도 다 종부세를 내야 되니 좀 그렇죠. 다주택자 투기 억제에 의한 종부세 빠르면 올해부터 납부자 절반 이상이 1주택자가 될 것이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현 정부들어 7만 증가해서 29만 명 되어졌습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이 2020년에 44%가 되어졌고요. 1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정부 정책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입니다. 요거 뭐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이렇게 가파르게 징수하면 뭐 버티날 정권 없다고 그랬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영향을 좀 미치겠고요. 아마 다음에 대선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게 세금을 걷어들일 때 어떻게 걷어들여야 된다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이렇게 심하게 나올 겁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